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생물 다양성과 보존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전에 했던 진화 부분 내용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자연 선택하고 진화에 대해서 봤는데, 크게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핀치의 진화랑 항생제 내성 세균 봤죠. 핀치는 이제 뭐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여러 같은 종의 핀치인데 여러 종의 핀치들이 있는 거지. 뭐 부리가 굵은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뾰족한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핀치가 있는데 섬마다 각자 독특한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그 변이가 그러니까 유리한 형질 뭐 변이가 그 섬의 환경에서 이제 선택이 되죠. 살아남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했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섬마다 각자 다른 종의 핀치가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균들이 있지만 항생제가 뭐 있는 상황 있든 없든 이제 항생제 내성이 있던 세균도 있다. 근데 항생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 이렇게 항생제가 자연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변이라는 건 지금 원래 존재한다라는 거죠. 환경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변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변이가 있지만 그 변이가 환경이 유리해지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그 형질 얘네들이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뭐 진화는 단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도 왜 속눈썹 있잖아요. 이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길어진다고 하더라고. 우리 세대에서 여러분들 세대 그 이후의 세대는 속눈썹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왜 길어지냐 하니까 먼지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쪽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생물 다양성과 보전 얘기를 할 텐데 내용 한번 볼게요. 산호가 잘 보존된 바다는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산호 근처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뜻일 거야. 그럼 생물의 종류가 많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걸까? 생물 다양성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자, 생물 다양성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갯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물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생물의 어떤 유전자가 다양하느냐, 아니면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냐, 아니면 서식 환경이 다양하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자연 선택의 결과 종의 분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생물 다양성을 이루게 됐는데, 생물 다양성이란 이제 생물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생물이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곰팡이, 세균까지도 어느 정도 다양하느냐. 그래서 유전 정보가 다양하냐. 아까 여기 했죠. 유전자가 다양하냐. 그 다음에 생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하느냐. 그래서 그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은
유전자가 다양하냐는 유전적 다양성이고, 종류가 다양하냐는 종다양성, 서식 환경이 다양하냐 생태계 다양성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숲, 산, 초원, 강 등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같은 생물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성, 크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 그다음에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보면은 여기 토끼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죠? 모양이 다 다르고 종 다양한 생물종, 토끼도 있고 곰도 있고 여우도 있고 사슴도 있고 여러 가지 생물종이 있지 않냐. 그다음에 숲도 있고 산도 있고 초원도 있고 여러 가지 서식 환경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은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나오죠.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형질이 달라진 거죠. 형질. 그걸 우리가 변이죠. 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변이가. 여기 아시안 무당벌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 씨가 없는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한 까닭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바나나가 씨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씨가 없는 바나나를 대량 재배하는 까닭은 왜 그러냐? 이 바나나 씨가 매우 딱딱해요. 딱딱한 씨가 있으면 판매가 안 되겠죠. 판매가 떨어져요. 당연히 씨가 없는 게 잘 팔리니까 씨가 없는 애들을 대량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씨가 없는 바나나 한 종류만 대량 생산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거죠.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질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온다면 멸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태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나 물론 먹기 위해서 키우는 바나나도 있어야 되겠지만 먹지 않는 바나나들도 좀 재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생물종이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기온의 변화, 질병의 출현 등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환경에 잘 적응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종 위기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종이 다양한 정도예요. 생물 종이라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손의 증식이 가능한 어떤 생물의 집합을 우리가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한 종이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따로 번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번식이 가능한 애들을 한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번식이 가능한 애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를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 종이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태계의 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양한 생태계.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잘 설명이 돼 있죠. 열대 우림,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등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생태계인데 밑에 그림에 보면 이제 영상에 보면 이제 뭐 갯벌 생태계도 나오죠. 그래서 갯벌에 이렇게 개들뿐만 아니라 뭐 여기 그 작은 미생물들도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다로 들어오면은 갯벌이 이게 물이 차서 바다가 되면은 여기에 또 개 옆에 물고기도 다니고 그러는 거지. 그다음 뭐 초원 생태계에 있는 뭐 얼룩말, 기린, 여기 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생태계 생물종 생태계의 다양성. 초원 생태계에도 이런 생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하니까 이런 생물들이 있는 거야. 개가 여기 초원에 살지는 않잖아. 그다음에 바다 생태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바다가 이렇게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바다는 또 흔치도 않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체 간의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그 진화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종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고력 키우기 문제 봅시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갯벌도 바다와 강이 만나는 강의 하구는 다른 지역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 까닭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키워드가 이거죠. 여기가 경계예요, 경계. 이 지역이 경계다. 경계이다 보니까 그 두 생태계를 그 두 생태계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특징. 두 생태계의 특징이 다 나와서 그 각각의 생태계에 살 수 있는 생물종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양쪽 생물종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서식하는 지역의 생물종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물종이 많고 적음이잖아. 당연히 종 다양성. 그러니까 사막, 초원, 산림과 같이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의 다양함을 나타내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 열대우림은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생태계다. 그 까닭은 열대우림은 생물종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산자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요. 온도도 높고 그다음에 그 온도와 그 습도에서 살 수 있는 그 생산자, 그러니까 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다양한 나무와 풀들 속에서 그 다양한 나무와 풀을 먹을 수 있는 1차 소비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1차 소비자가 있으니까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대우림은 일단은 생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이라서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볼 건데 거기 해보기를 먼저 봅시다. 그 해보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들 나와요.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영상 잠깐 보고 얘기하자. 평화의 댐을 기점으로 북쪽은 군사상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민통선 지역과 비무장지대로 이어진다. 민통선에서도 나아가 남북으로 2km씩 4km 구간은 그 누구도 발들여 놓을 수 없는 비무장지대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사람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곳. 평화의 댐으로 흘러드는 북쪽의 물길은 자연 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민통선 지역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한눈에도 구불구불 흐르는 너른 강. 군데군데 넓게 펼쳐진 모래톱. 이어져 있는 습지와 초지들은 콘크리트로 반듯해진 하천들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유속이 느린 곳에 생겨난 모래톱은 유기물들이 쌓이는 곳으로 긴 세월을 거쳐 초지대로 바뀔 것이다. 무성한 초지대와 버드나무 군락 역시 오랜 세월 자연이 일궈낸 공간.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취하거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은신의 공간인 동시에 많은 새가 날아들어 둥지를 틀고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돼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건 선생님이 과제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는 까닭. 그래서 뭐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많은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생물 다양성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비무장지대에는 인간의 간섭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 종이 어떻게 뭐 줄어들거나 그런 굉장히 스트레스, 충격을 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생물 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비무장지대에서는 특히 굉장히 더 중요한 팩트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 해보세요. 다음 뭐 여기 밑에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생태 관광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식량, 옷, 약 등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쌀이나 콩 등의 식물은 의복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약품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 뭐 관광자원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죠. 뭐 여기 보면 주목 같은 경우에 그림에 보면 주목이 있죠. 주목은 의약품에 이용되는데 주로 이제 텍솔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항암제로 사용이 돼요. 그다음에 뭐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죠. 버드나무 껍질에 추출한 거 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물로부터 일단은 대부분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관광 자원도 있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을 보면 뭐 일상생활 말이 안 나오지? 자,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지구 자원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됐다.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 마크 이런 것도 잘 봐주시고 이제 여러분들 뭐 학교나 집에서 잘 분리수거 잘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리배출을 하는 거죠. 이게 언어가 참 처음부터 정확한 용어를 쓰면 좋은데 이게 참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산길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이걸 주우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실천이 필요한가? 줍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얘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참 좋겠죠. 얘는 아니고 얘들 다 주우면 안 돼요.
현재는 법률적으로 주면 안 되고 남이 안 보더라도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한다는 거죠. 야생동물 보호하는 활동, 광릉 유광꽃 자생지, 그다음에 설악산 국립공원, 그다음에 여우를 복원하거나 유전자 종자은행. 그 원주에도 있어요. 원주에도 그 국립환경연구원이 있어. 여러분들 가볼 기회가 중학교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행사 같은 걸 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할 확률이 더 높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세요. 거기에 가면은 그 종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 많아. 그 보존해 놓은, 보관해 놓은 그 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다르다. 자, 쭉 읽어보면 되고요. 생태계는 무엇이 유지되었을 때,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요. 3대 실천 공약을 작성해 보자. 이거는 그냥 말로 해줄게요. 멸종 위기 동물로 된 거 사지 않고, 그다음에 유기농 농산물을 사거나, 종이는 입연지까지 쓰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분리배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국제 협약이나 국제 기구를 조사해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양한 생물 협약, 람사르 협약이 있고요.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람사르 협약은 이제 좀 실천적인 거죠. 근데 사실 그 람사르 하면 이란에 있는 지역인데, 이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사막 지역 같지만 이란에도 그 건조한 기후인데도 불구하고 습지가 있어요. 굉장히 얼마나 소중해. 건조한 지역에 습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이란의 람사르에서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습지를 보존, 습지가 일단은 육지 안에 있는 물이 많은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종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생물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습지를 보호했을 때. 그래서 람사르 협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람사르 습지에 가입한 습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는 그 온라인 수업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거기에 조사하는 걸로 다 넘길게요. 여기 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원래 20분 내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얘기하게 됐어요. 생물 다양성 크게 세 가지라 그랬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같은 종 내에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 그래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많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정 지역 내에 생물 종이 다양한 정도를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비슷한 환경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A, B, C, D라는 생물 종이 있는데 가지역과 나지역을 보면은 개체수가 누가 같아요. 똑같이 네 종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종 다양성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나가 가보다 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 지역에서는 A종만 특별하게 많지만 나 지역에는 골고루 얘네들이 비슷한 숫자가 분포해요. 그래서 종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는 가 지역보다는 나 지역이 더 높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가 다양한 정도로 뭐 열대우림, 갯벌, 수지, 습지, 사막, 초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회고사 보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문제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으로 나오면 이제 등교 수업이죠. 등교 수업 하게 되면 대단한 마무리 문제 하고 또 질문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 선생님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나머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 준비 잘 하세요.